예쁘면 연애할 때 유리하죠. 그런데 꼭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연예인처럼 너무 예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짧은 연애만 반복한다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은 예쁜 여자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그리고 왜 자꾸 짧은 연애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쫙 말씀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외모가 뛰어나면 아무래도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다른 부분 좀 부족해도 상대방이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할 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상대방을 크게 배려해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이해하고 맞춰주니까. 그런데 사실 상대방의 노력 덕분에 이 연애가 잘 유지된 거지, 내가 한 노력은 그에 비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연애가 잘 굴러가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 상대방보다도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더 많이 남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이 연애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마음은 좀 아프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미련이나 아쉬움이 크게 남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못해줬던 것들, 그에 비해서 상대방이 잘해줬던 것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 나도 좀 이렇게 잘해줄걸, 사실 그만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암묵적인 룰이 생기게 돼요. 뭐 사소하게는 식당에서 수저 세팅을 누가 할 것인지, 데이트 후에 집에는 누가 데려다 줄 것인지, 이런 것들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역할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게 되죠. 상대방이 수저 세팅 해준 거 사소하지만 생각해보면 참 나를 위한 고마운 마음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나도 상대방한테 어떤 것들을 해주었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자칫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은 모르는, 더 나아가선 갑질을 하는 연애가 될 위험이 있어요. 관련해서는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가볍거나 짧은 연애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상대방이 안 해주면 서운해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가고, 그럼 나는 또 뭐 금방 누군가 만나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감을 자꾸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애를 유지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먼저 상대방이어야 하고, 이 연애를 행복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상대방 손에 달려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불만을 품고 이별을 통보하면 나는 어떻게 다시 관계를 개선하고 상대방을 다시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연애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상대방한테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음 사람을 만나도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경계를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내가 연애 유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연애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한 노력에 대해서 나는 어떤 노력으로 보답을 하고, 상대방의 안 좋은 감정을 나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자꾸 상대방 탓 또는 자책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게 돼요. 이 와중에 또 친구들은 야, 세상에 반이 남자야 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나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모르면 이 상태로 30대 후반 40대로 나이가 드는데, 그때 고치려면 더 어렵고, 그 나이 때는 상대방의 반응도 더 냉철해지죠.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연애, 그리고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끌림에 의해서 만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끌림에 의한 만남보단 나의 강점, 내가 원하는 연인상,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연애, 그것을 위한 방법, 이러한 체계적인 정립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미리 어떠한 갈등이 생길지를 예측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규칙을 세우면서 서로 상처받는 싸움이 아니라
맞춰가는 과정이 돼야 안 싸우고 안 쌓이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 내 얘기다. 나는 연애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는 그렇지 못해서 헤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진단지 제출해주세요.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아픈 연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애 유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